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만나볼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룰, 규칙, 첫 선관위 회의도 하기 전에 신경전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심 50, 민심 50, 이 룰은 바꾸지 않기로 한 것 말고는 여전히 선관위 경선 룰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5월 4일이 공직자가 사퇴해야 되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5월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양자 구도로 가는 구상은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고요. 장단점에 대한 이제 토론이 있었고 어느 쪽에도 이제 장점도 있고 모든 것은 단점도 있고 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늘 종합적인 고려가 있었고 그래서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뭐 결선을 갈지 뭐 2대2로 그러니까 1대1 그러니까 2명만 남길지는 아직 선관위 차원에서 정해지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일단 확실한 건 이겁니다. 그 당헌에 국민의힘 당헌에 2차 컷오프 본경선은 민심 50과 당심 50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 50과 당원 투표 50으로 대략 이것만 확정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정해지지 못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러 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설들이 각각 후보들마다 뭐 탄핵 반대, 탄핵 찬성 혹은 뭐 세력 혹은 본인의 여러 정체성과 맞물리면서 후보 간 유불리들이 좀 있어 보여서 신경전들이 있거든요. 2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몇 명 추리는 거냐? 4명 추리는 게 이제 지난번 당초 얘기였는데요. 그 신지호 의원님. 네. 이게 4명 추리는 당초 예상과 달리 뭐 6명, 4명, 2명 뭐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1년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8명을 무대 위에 올렸다가 맞아요. 4명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이번에는 그때에 비해서 이제 시한이 좀 촉박하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죠. 예. 그래서 뭐 4명으로 줄이고 2명으로 줄여서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 예. 뭐 이런 식의 지금 구상이 나와 있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유력한 시나리오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4명까지 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이견이나 잡음은 없는 것 같은데 예. 파이널 갖고 2명으로 압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촉박한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이게 진행될 때는요. 예.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던 그 관행을 좀 존중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당원대로요. 이걸 가지고 이제 룰의 전쟁이 시작되면요. 예. 이 국민의힘은 큰일 납니다. 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요. 이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 촉박함 속에서요. 또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거의 뭐 막강한 그 인물이 있는데 예. 그냥 적전 분열돼서 내부 그거 뭐 룰 미팅, 룰 싸움 하는데 그 진을 빼고 뭐 하는 거는요. 예. 이건 아주 뭐 크게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는 자꾸만 무슨 기교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거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걸 가는 게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만 뭐 기발한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뭐 하면요. 뭐 흥행을 위해서 이제 결승전처럼 이렇게 붙여야 그나마 이재명 대표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선관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그 우리나라 정당 사상 가장 치열한 경선이라고 일컬어졌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때 박근혜.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 못하지만 그 옆에 홍준표 원희룡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4파전이었어요. 예. 아, 저 처음 알았네요. 갑자기. 예. 그때 제일 치열했고 제일 치열했습니다. 서로 네거티브도 엄청났을 때도 양자 대결, 양자는 경선은 아니었죠. 예.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까지는 이제 기존이고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종 후보로 선출됐을 때 방식인데 이번 선관위가 아예 1대1로 맞붙게 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것 때문에 다음 화면을 볼게요. 특히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홍준표 시장입니다. 양자 경선은 대선판을 보는 탁상공론이다. 그냥 한 번에 지난번처럼 4자 경선해야 된다.
물론 홍 시장도 여러 생각이 있을 텐데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홍 시장의 이 비판이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김문수 전 장관이 가장 반발해야 되잖아요. 1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4자 경선의 경우에는 실제 현재까지 1등인 분이 가장 유리한 그 경선 국면이거든요. 저기서 과반이 안 나오더라도 1위가 되면 사실은 이제 후보자로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면은 이제 합종 연행이 있게 됐기 때문에 현재 1위인 그 정치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김문수 전 장관이 반대해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반대한다. 그 말은 뭐냐면 홍준표 시장은 뭐 분석을 해본 거죠. 예를 들면은 김문수 장관의 현재 저런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합종 연행이 되면 본인이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전략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당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렇게 한 그 의견 중에 저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제 추측컨대는 지금 강제로 승복하게끔 구도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합종 연행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합종 연행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뭐 친윤 대 반윤 혹은 탄핵 찬성 대 반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신 거네요. 아니 적절하다는 거죠. 적절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 하에서 결선 투표까지 생각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4자 경선 구도면은 사실 합종 연행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양자 경선은 많이 가게 되면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합종 연행이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하에 저런 룰을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후보자들끼리 상당히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좀 토의가 더 돼야 되겠죠. 비대위에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홍준표 시장은 뭐 당원 50, 민심 50엔 별 불만이 없는 것 같고 원샷 4자 경선해야 된다 같고 여기 보면은 안철수, 유승민 여기는 이제 아예 그 완전 국민 경선처럼 민심 더 반영하는 경선을 도입해야 된다고 했고 완전 국민 경선제 수용되지 않으면 아예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 아까 두 분 말씀처럼 이 경선 룰을 두고는 벌써부터 엄청나게 이제 치열한 눈치 싸움 신경전을 넘어서 갈등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것 말고도 국민의힘은 일단 흥행에 상당히 집중을 해 있는 것 같아서 1대1 지명 토론 그러니까 나 당신하고 너하고만 토론할 거야 라는 구도까지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구도가 어떤 구도냐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했잖아요. 탄핵의 강하고 윤심의 강. 이게 결국은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찬탄파, 반탄파.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서로를 지명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이 그 옳은 일이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쪽과 아니면은 또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흥행적으로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관심들은 좀 유발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당의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20명 가까이 출사표, 15명 가까이 출사표를 던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 한덕수 대행이요. 여러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이 좀 더 치열해지고 또 그 치열함 속에서 또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할 수가 있고 또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 이재명 같은 파렴치한 사람을 빼고는 저희들은 모든 분들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서 대찬성을 하고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보니까 언론지상에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또 많은 의원들도 또 그분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차원에서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뭐 소위 출마론 내지 차출론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 기류 중에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인지도도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그 이 얘기는 지금 그 장현주 변호사님 봤을 때는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마음을 바꿔서 출마를 굳힌다고 하더라도 룰 변경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예. 일부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기다리거나 또는 러브콜을 보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10몇 명,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할 것이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한덕수 대행에서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대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없지 않나라는 부분도 인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대선에 출마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반드시 한덕수 대행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도 의문이 들거든요. 앞으로 당원들의 선택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민심의 선택도 있는 것인데 이 경선의 룰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대선 경선에 한덕수 대행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경선 주자에서 주자로 확정된다라는 보장이 저는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지금 상황에서는 중도층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것처럼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예. 항상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대행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 점퍼를 입게 된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됩니다. 예. 이때는 국민들께 정치인으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지금 대행으로서 어쩌면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지지도 사실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마음을 고쳐먹고 출마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럼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의 문턱도 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본인은 100% 안 나간다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천타천으로 뭐 자천은 아니죠. 특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일 한덕수 대 이재명의 구도를 SNS에 연일 올리면서 본선 경쟁력이 한덕수 대행에게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해서요. 뭐 저런 영상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홍 시장이 혹은 김문수 전 장관이 50년대 초반생인데 한덕수 대행은 49년생입니다. 뭐 나이로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지금 국민의힘 내부 대선판 초반 기류는 친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가 한덕수 대행이나 김문수 전 장관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 그 파면 이후에 예. 이른바 이제 당내 주류라고 하는 친윤 의원들이 이제 한덕수 러브콜 뭐 이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면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50여 년을 직업 공무원으로 살아온 선거에 한 번도 출마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예. 그리고 그 탄핵 심판 때도 그랬고요. 엊그제 국무회의에서도 지금 이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차기 대통령에게 잘 넘기는 걸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 예. 뭐 추대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15명인가 뭐 나온다 너도 완어부댐으로 들어와서 해라. 그게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 예. 전혀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낮다면 굳이 안 될 일을 막 거기다가 막 에너지를 넣고 뭐 해가지고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김이 빠져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저거는 이 김문수 전 장관에게는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 주류들이 이제 한덕수 총리나 김문수 전 예. 장관에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을 때는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윤심을 거의 다 자기가 뭐 얻을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김문수라는 후보가 못 믿었고 뭔가 마뜩지 않으니까 한덕수 러브콜을 보내는 거 아니냐. 예. 또 이런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이 과거 2017년 대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당시에도 후보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난립을 했고 또 하나 당시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그 출마 얘기가 막 있었을 때 그럼 또 그때처럼 또 역사는 반복돼서 보수 여권으로서는 좋지 못할 결과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일단 한덕수 쟁 얘기까지만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